안녕하세요, 애차갑니다. 채널을 오픈하고 처음인가? 신차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막 나와서 따끈따끈한 이게 뭐 새로 출시를 해서 신차가 아니라 새 차라는 신차라는 뜻이에요. 요게 이제 보시다시피 2026년식 제네시스 G70, 하지만 조금 더 특별한 바로 쇼트 브레이크입니다. 저도 이게 재원을 잘 몰라서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좀 하고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5 가솔린 터보 모델입니다. 요게 기본 사양이 베이직으로 나오는 게 4,951만원. 그러니까 기본 옵션에 기본 스타일만 나온 게 그 정도 금액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4륜구동 모델입니다. 4륜구동 모델이라서 일단은 일반 세단 4륜구동보다 조금 무게가 더 나가요. 그래서 연비에서 조금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단점을 가진 차량입니다. 요게 지금 색상이 조금 오묘하죠. 요 색상이 화이트도 하는 것이 뭐 이두저도 아닌 그런 색깔인데, 이게 뭐 바그나 그레이인가 바트나 그레이인가, 요 그레이 색깔이라고 해요. 아주 연한 색의 시멘트 색깔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요. 화이트, 어떻게 보면 화이트 같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뭐 그레이 색깔 같기도 하고, 그런 오묘한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델이에요.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서 336만원의 스포츠 패키지 옵션이 들어간 또 차량이고, 4륜, 아까 말씀드렸던 4륜이 들어가면서 247만원의 또 옵션비가 또 들어간 차량이고,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은 썬루프, 뭐 여기 보니까 와이드 썬루프라고 제네시스 여기 사이트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막상 보면 무슨 이게 와이드는 아니야. 그냥 일반 썬루프에서 조금 와이드는 한 요거 샤크까지는 가줘야 이게 또 와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건 얘네들 주장이다. 하지만 와이드스럽지 않은 와이드 썬루프, 요게 또 옵션으로 79만원. 어지간한 거는 한 50만원 40만원이면 썬루프 넣지 않나? 근데 79만원, 거의 80만원에서 만원 빠지는 말도 안 되는 금액. 그리고 요게 또 라이프 스타일 패키지라고, 요 패키지는 거의 대부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라이프 스타일 패키지로 해서 뭐 드라이빙 어시스트 키, 디지털 키가 2개를 또 추가로 줘요. 일반 스마트 키 말고 카드 같은 요렇게 지갑에다 이렇게 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키 2개를 더 준다고 해요. 그리고 무선 충전 거치대, 그리고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뭐 요즘은 12.3인치도 작다고 봐야 되는, 왜냐면 조금 유물스러운 그런 옵션이다. 그리고 지능형 헤드램프, 뭐 요게 이제 요 부분에 말이 좀 많죠. 구형 제네시스의 디자인이 더 이쁘다. 어떤 분들은 또 요 디자인이 또 이쁘다, 호불호가 좀 갈리는 디자인이긴 한데, 아쉬워. 뭐 G80이라든가 이런 차량들처럼 좀 길게 좀 뽑아줬으면 좋았는데, 원래 헤드램프를 사용한 브라켓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그 크기에 맞춰서 딱 했나봐. 그래서 요게 펜더하고 범퍼 갈면 원래 구형 거를 갖다 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정도로 원가 절감형 페이스리프트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따가 살짝 그 음악을 들려드리게 할 건데,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119만원. 일단은 막 끼워가지고 들어도 잘 모르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옵션은 옵션이니까.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패키지 옵션이 376만원. 아까 전에 또 옵션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플로팅 휠캡이라고 그래서 바퀴가 굴러가더라도 휠캡은 제네시스 로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쌀데기 없는 옵션. 요게 9만원. 근데 사이트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살라고 하면 9,000원이 더 비싸더라고. 99,000원. 근데 출시를 하면서 나오면 9,000원이 싸다. 중요한 건 요거 하나 다는데,
차가 출시하고 또 어디로 또 이동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하루 이틀 더 걸리는 옵션, 쓸데없는 요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 신차 값이 6,018만원. 6,018만원이면은 뭘 살 수 있지? 그렇지, G80 깡통에서 살짝 옵션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에 G8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하지만 운전 성향이라든가 뭐 나는 그렇게 큰 차는 필요 없어, 요 정도에서 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또 이렇게 보시면은 옛날에는 2.0 그리고 3.3 엔진만 사양을 선택이 가능했었는데 2, 3년 전부터는 2.5 가솔린 터보 모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본넷을 열고 한번 엔진룸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2.5 가솔린 아주 텅텅 비었어요. 아주 메인터넌스 정비하기에 유리한 엔진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비사들이 아주 좋아해요. 뭐 3.3이라든가 이런 엔진 같은 경우는 이쪽에 흡기 시스템이 하나가 더 달리는데 이제 요거는 이렇게 하나로, 그리고 2.5 모델에 지금 요게 304마력 그리고 43토크를 발휘하는데 일단은 조금 저RPM 한 1500에서 1700 사이에서 최대 토크가 나온다고 해요. 그런 점은 아주 칭찬할 만하다. 아주 좋다. 요 시트 같은 게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레드 시트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스포츠를 선택했을 때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에요. 요 옵션 같은 경우가 148만원. 일반 가죽이 아니라 일단은 나파 가죽에 또 요런 뭐 무늬를, 격자 무늬 같은 걸 넣으면서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뒷좌석,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바로 그 뒷좌석입니다. 요 차가 5인승 차량이죠. 아니에요, 2인승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만 타는 차예요. 뒷자리에는 뭐 애견이라든가 짐이라든가 가방 이런 거 올려놓는 용도로 쓰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게 원체 레그룸도 좁고 헤드룸도 세단 대비 외건으로 바뀌면서 조금 개선이 되긴 했어요. 세단 대비 살짝 높아요, 헤드룸은.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한 1cm 정도 높아졌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앉아본 결과 뭐 거기서 거기 도친 개친이다. 제가 직접 한번 뒷자리로 한번 타보면 제 키가 180.5, 상체가 좀 더 긴 편이에요. 다리가 좀 더 짧아. 자, 요게 이제 이렇게 타고 다니실 때는 뭐 뒷자리 탄다고 하더라도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이렇게 자리 뒤에 이렇게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고, 다만 이렇게 신발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좁아. 운전자가 최대한 시트를 높여줘야지 요게 들어가서 좀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을 이동하는 뒷좌석의 승객은 뭐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이렇게 헤드도 룸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무릎 공간도 어느 정도 있고, 뭐 움직일 거 아니면.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다 같이 어디 놀러 가, 부산 가, 어디 추석이야, 어디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 아주 불편합니다. 아주 불편해. 예를 들어 뭐 부부라든가 여자친구가 있는 뭐 혼자 사는 남자들, 뭐 아기들이 없는 부부들, 요런 분들은 좋아요. 근데 식구들을 좀 태우고 다녀야 된다. 애들이 요즘 초등학생만 돼도 얼마나 다리가 길쭉길쭉하고 키가 큽니까? 불편하다. G80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요런 정도 되면. 그러니까 요거는 뒷좌석은 없다고 생각하고 타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일단은 맡기기는 하지만 일단은 옵션으로 거의 200만원에 육박하는 이 렉시콘 사운드의 사운드는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나와서 오디오 튜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옵션으로 선택해서 출고를 받는 것이 나을 것인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맡기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어. 하지만 후진 스피커를 달고 있는 차 몇 대를 더 갖고 있기 때문에 후진 걸 많이 들어봤어. 고급을 안 들어봤어. 그래서 한번 고급을 한번 들어보고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작권이 없는 음악으로. Cause every time that I try to run from your love, it's like I fall right back into your arms. No, I can't live without your touch. No, it's 뭐가 웅장함이 살짝 느껴지긴 해. 주저말 건 없어요. 일단은 뭐 모르긴 몰라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노이즈라든가 이런 잡음 같은 게 들리지 않는 걸로 봐서는 돈값은 하는 것 같다. 자, 그리고 이제 외건을 제네시스 슈팅 브레이크를 세단이 아닌 외건으로 선택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요 뒷부분 트렁크 라인업이라고 봐야겠죠. 자, 요거는 요렇게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일반 세단의 트렁크 대비 와일드하게 트렁크 문이 오픈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적재함에 있어 장점을 가지는, 요만큼 장점 가지는 그런 부분만 있다. 예를 들어서 요거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차종 중에 하나가 아마도 3 시리즈 투어링이 아닐까 싶어요. 그 차량과 비교했을 때 적재 물량이라든가 적재 레이아웃 이런 거 자체가 투어링이 월등히 좋습니다. 왜냐? 요런 차를 보면 이렇게 트렁크도 턱이 있어. 근데 투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가 아예 깎여서 없어요. 깎여서 없기도 하고, 또 이 부분도 더 와일드하게 열리게 되고, 올렸을 때 여기는 요 끝부분이 뭐 요만큼밖에 못 올리는데 그 3투어링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까지 더 올라가더라고. 제가 F바디 320D 투어링 M 퍼포먼스 패키지를 예전에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장점을 아주 잊지를 못해요. 근데 장단점을 따졌을 땐 투어링이 좀 더 우수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투어링의 또 밀리는 부분 중에 한 부분, 투어링은 요 글라스가 따로 오픈이 돼요. 투어링은 요 부분을 누르게 되면 요 글라스가 따로 열려서 트렁크를 굳이 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여기에서 물건을 빼고 넣고 할 수가 있는데, 얘는 그런 부분은 없다. 말 그대로 세단을 가지고 우리도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라고 보여주기식 외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단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물건을 적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차량을 선택하시는 소소한 몇 분들이 있겠죠. 뭐 고속도로라든가 국도 이런 데를 돌아다니시면서 이 차 보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뭐 로또를 사야 된다고 할 정도로 안 팔린 차량입니다. 그렇다고 재고를 쌓아놓고 할인을 해주는 것도 아니야. 이게 아마 제네시스 이 엔트리 모델인 그 차 중에 마지막 외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딜러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팔리지도 않는데 굳이 또 신형이 나오게 되면 굳이 찍어내겠느냐, 마이너스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디자인에 매력이 끌리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인치 스포츠 전용 휠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이 이전 모델과는 조금 바뀌었죠. 이전 모델은 블랙 19인치였었는데 요거는 요렇게 디자인이 조금 더 스포크를 좀 강조하면서 멋스럽게 변경된 부분이 특징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99,000원짜리 옵션 플로팅 힐캡, 휠은 움직여도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제네시스다라는 딱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휠캡, 쓸데없는 옵션. 자, 그리고 예전에는 옵션으로만 선택이 가능했었던 앞뒤 브렘보 시스템이에요. 세단은 요게 빨간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캘리퍼가. 그리고 슈팅 브레이크는 검정색으로. 난 이거 빨간색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검정색을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검정색은 왠지 좀 없어 보여. 나와서 칠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보면은 살짝 까져 있어. 이거 지금 막 무주행 신차인데 마감이 안 좋아. 이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요렇게 2026년형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 리뷰, 그냥 소개 정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 뭐 이렇게 그릴 같은 게 블랙으로 좀 마감되어 있고, 뭐 전자제어 서스펜션, 뭐 크게 뭐 다른 건 없어요. 일반 모델들하고. 아무튼 요거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천만 원 정도 하는 차량이에요. 그 차를 돈을 주고 왜 그거를 사느냐 하시는 분들도 꼭 있어. 그 돈이면은 그래 외건 좋아, 그래 네가 그렇게 외건이 좋다고 하는데 외건을 살 거면은 왜 슈팅 브레이크야. 3 시리즈 투어링을 갔어야지. 3 시리즈 투어링 할인 받으면 이거보다 더 싼데. 맞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이 제네시스가 BMW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같은 조건 하에 살 수 있는 차량이라면 이런 옵션이라든가 품질, 가죽 재질이라든가 이런 걸로는 얘가 훨씬 더 월등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운전의 재미, 뭐 엔진의 완성도, 미션의 완성도 뭐 이런 거는 당연히 BMW보다 못할 수 있지만 개인의 취향이고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거는 뭐라고 하실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차. 그렇습니다. 제 차입니다. 제가 신차로 뽑았어요. 제가 일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제네시스를 처음 탔던 게 BH330 모델 세단 블랙으로 해가지고 그 차량을 신차로 뽑아서 운행을 했던 경험이 또 있고, 또 F바디 3 시리즈 투어링도 또 운행을 했었던 경험이 또 있고, 두 대 다 저희 손님들이 사갔어요. 일단은 뭐 정비사가 운행했던 차량이라는 또 장점을 가지고 또 저렴하게들 제가 판매를 했기 때문에 사가지고들 가셨는데, 탔었던 제네시스와 네임밸류와 그리고 투어링을 탔었던 그 감성, 그 라이프 스타일, 해치백이 아니고 외건이라는 그러한 장점을 잊지를 못해서 선택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좀 오래 좀 타보려고 해요. 제가 일단 차를 뭐 몇 대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 데일리카로 좀 편안하게 타고 다니면서 장거리도 좀 운행하고 이렇게 하려고 구입을 하게 된 차량입니다. 또 요것도 이제 앞으로 조금씩 소소하게 변화가 되어 가겠죠. 그런 과정도 또 영상으로 또 담아 보면서 또 간간히 소식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뭐 이런 거 구걸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우리 채널에 존폐 위기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 구독자는 올라가지 않고 혼자 이런 뻘짓거리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구독자가 올라가지 않으면 이걸 계속 해야 될까? 구독과 좋아요. 그래, 구독은 원하지 않는다. 좋아요라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